그리고 오늘부터 갑자기 대선 판도가 오늘이 아니죠. 어제부터 확 바뀌기 시작했죠. 마치 윤석열 당선으로 게임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 떨던 이 보수파리 개돼지들이 바짝 겁을 먹기 시작하고, 실제로 지지율이 이재명이 지금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1% 차로, 거의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다 1% 차로 다 붙었습니다. 이상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10% 이긴다, 두 자리 이긴다 설치던 개돼지들 다 어디 가고,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을 다 따라왔어요. 일단은 그 일주간 벌어진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안철수가 단일화를 깨버린 거. 그게 제일 큰 일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터져 나온 거. 근데 저는 이 두 사건 모두 문재인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어요. 윤석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막 6% 올라가고 윤석열이 1%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뭡니까? 친문 좌익 진영이 결집하는 거죠. 느슨하게 있다가 문재인이 드디어 칼 뽑았구나. 자, 이제 우린 달린다. 특히 호남. 특히 호남. 그리고 호남 출신들의 수도권. 이게 지금 결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좌익들하고 선거 붙어보면요, 이 막판에 이 호남계들의 결집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도, 그때도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어정쩡하게 됐죠. 그냥 안철수가 에이 못해먹겠다가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문재인을 거의 한 6, 7%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까보니까 얼마 차이 났습니까? 거의 1% 차이 안 났죠? 왜 그렇게 됐냐? 호남에서 그냥 하루하루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 빠져있던 호남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김건희 주가 조작 등등으로 윤석열이 추락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흩어져 있던 호남표가 지금 쫙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놔둬도 원래 이재명이 원래 유리했던 선거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기려면 이재명을 10% 이상 좀 따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1% 붙어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거의 한 7, 8% 앞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이것도 이 호남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호남을 봅시다. 자, 서울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지금 이게 리얼미터요. 리얼미터 오늘 건데 0.8% 차이예요. 예. 오늘 나온 거 20에서 23일인가요? 언제 거죠? 리얼미터. 20에서 23일차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41.9%, 이재명이 40.5%인데, 원래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이 거의 10% 이상 앞서갔었거든요. 이것도 좀 다 따라잡혔는데, 직전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이랑 4% 정도 앞서다가 지금은 1.4로 좁혀졌다. 3, 4일 만에. 이렇게 돼 있고, 서울에서 지금 이재명이 역전했다. 서울에서 역전했다는 얘기는 뭐죠? 서울에 있는 호남표가 결집했다는 얘기죠. 인천, 경기에서는 이 후보, 윤 후보 뭐 비슷비슷한데 뭐 오차 범위 내에 이건 뭐 똑같다고 봐야죠, 이거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금 이재명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 윤석열 이게 최대 문제가 이 대구, 경북입니다, 이거. 이 60%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최소한 75%까지 가야 돼요. 윤석열이 이기려면. 왜냐하면 이재명이 광주 전라에서 65 이거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이 65% 아닙니까, 이거에. 이게 65로 안 끝난다니까. 제가 2012년도에 그때 이제 김경재 총재가 박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전라도에서 살았어요. 2주간 김경재 총재는 전라도만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 그때 제가 거의 매일 통화하는 상황에서 그 황우여 대표하고 김경재 총재하고 둘이, 그리고 이정현하고 이 호남 해집고 다녔는데,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안철수가 접고 이게 출발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막 20 몇 프로 넘고 이랬고요. 선거 들어가기 전에는 30%도 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35%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뭐 20% 한번 나왔다고 뭐 호남 최강 지지율인다 헛소리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30%까지 넘어갔다니까요, 그때. 그리고 선거 들어갈 때 25%뭐 22%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김경재 총재 뭐 이정현 대표 등등의 목표가 20% 한번 넘겨보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게 그때. 날라다녔지, 호남 전체에서. 근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됐냐? 10%. 물론 그 10%도 역대 호남에서 이 보수 야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10%. 쫙 빠지는 거야, 이제. 가는데 진짜 하루하루 쫙 빠지면서 그 형편없던 문재인이가 그냥 호남에서 90%를 쓸어가지고 그 표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역전 나갈 뻔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 이미 끝났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면은 이재명 65%? 아무리 안 나와도 이거 80에서 85까지 나올 겁니다. 이거 아무리 안 나와도 이거. 그럼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이가 지금 얼마야? 뭐 15, 뭐 20? 그거 10% 안쪽 한 자리예요. 그럼 무조건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무조건 8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는 지금 김대중 만세나 부르고 다니고 박 대통령 45년 구형 때리고 탄핵 조작 주범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홍준표라든지 이런 후보와 달리 TK에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는 TK를 포기하고 오히려 호남에서 얻겠다고 설쳐냈는데 글쎄요. 윤석열이가 호남에서 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호남 노년층의 그 박정희 향수 갖고 밀고 갔어요, 사실은. 그것조차 안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호남에서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김대중 만세 부르는 거밖에 없거든요. 보수파를 끌고 다니고. 뭔데 호남에서 표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오직 하나지. 이낙연이가 이제 떨어졌는데 왜 저렇게 이재명 같은 형편없는 후보한테 떨어졌냐. 그래서 이낙연 쪽 호남이 지금 안 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이 해결해 주는 건데 두 가지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파렴치한 주가 조작을 띄워서 아니다. 이재명보다 윤석열이가 더 추잡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쇄시키는 거 하나와 문재인이가 직접 호남에 가서 우리가 챙기겠다 호남을. 요거를 야, 난 참 제가 그 꽤 몇 개월 전부터 문재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재명 지지율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다니기 시작했었으면 문재인이가 그리고 아예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를 부를 수도 있어요. 딱 맞춰가지고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어 문재인이. 자기 국정 운영하는 거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하는 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표가 결집 안 되는 게 호남 쪽이니까 호남 쪽에다가 가서 아픈 손가락 군산조사에서 자 저는 오늘 이 청와대에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을 쓰던데 이번에 이재명이 아픈 손가락 가지고 좀 쇼를 해서 좀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픈 손가락 그 유치한 글 있죠 이재명이 이거 뭐. 내 동생도 아픈 손가락 나도 아픈 손가락 그 유치한 글이 좌익들 수준의 땅 감성을 때려가지고 먹혔다고 보고 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 같은 자가 저는 아픈 손가락 글을 썼을 가능성이 없고 문재인 쪽에서 써준 글인 것 같아. 아마 저런 글 잘 쓰는 놈이 저거 양정철 같은 스타일이에요. 양정철이 원래 언론이네요 언론이. 양정철이 써준 거 아닌가 이재명에게. 그리고 그게 먹혔다 싶으니까 청와대도 바로 아픈 손가락.
이 아픈 손가락으로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지금 연대 맺고 있는데, 원래 감성팔이는 저쪽이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원래 감성팔이가 아니거든. 원래 진실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가 사기꾼을 후보로 내세우다 보니까 진실투쟁을 못하고 사기 선동이나 하니까 이쪽 좌익의 선동꾼들 프로한테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잡히고 있는 거죠, 이게. 자, 호남에 찾아가서 문재인 지원 단어만 9번 썼다. 근데 물러나는 놈이, 아니 뭘 지원을 떠들어, 물러나는 놈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을 찾아 군산의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 아니 이제 물러날 놈이 뭘 지원을 떠들어. 정부는 군산 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 내가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 이자는 지금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차기 정부하고 협의해서 호남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너 하겠다 이거야. 물러날 놈이 아니야 지금 문재인이. 저 나중에 보세요. 저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호남 가서 어쨌든 퍼주기 뭐 감성쇼 하면서 이제 호남표를 이재명에 몰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또 오늘 송영길이가 개헌과 임기 단축 윤석열 빼고 다 모이자 한마디로 내각제 개헌 선언했는데 이미 이거는 이재명이 먼저 선언한 거를 송영길이가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100길 들었어요. 문재인한테. 나 식물 대통령, 임기 줄이는 대통령 다 할 테니까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재인이가 도장을 찍고 이제 문재인이가 살려주러 나간 거거든요. 그걸 송영길이가 공식화했는데 아 그냥 내각제야 내각제. 그 내각제를 1년 안에 해버렸다 1년 안에. 어? 자 그럼 이재명이가 5월달에 취임하는데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뭐 6개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글쎄 이게 지금 이 6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선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자체를 내각제식으로 치르고 나서 개헌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스케줄로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당선되자마자 식물 대통령 되는 거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권한을 확 줄여버리는 내각제 개헌을 대통령이 막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가 단축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만 돼도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개헌을 추진한 게 되면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잡아놓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과연 문재인이 이재명을 믿을 수 있을까? 1년 안에 개헌을 이재명이 하겠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서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칼들을 또 쥐고 있겠죠. 오늘 이제 푸틴이 드디어 이제 이 한 국가 내에서의 독재 권력의 힘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합병한다 뭐나 그러는데 나는 지금 문재인이 꿈꾸는 게 좀 푸틴 같아요.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문재인이가 총리를 한 다음에 총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개헌을 해서 총통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 왜? 보수 개돼지를 하는 꼴 보면은 문재인이가 영구집권 할 만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수 개돼지들 거의 다 죽는 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럼 문재인을 누가 막습니까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일단 선심을 베풀어 놨고 자신 있는 것 같아 영구집권에 문재인이 지금.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도 보수 개돼지들이 전멸당하면은 박 대통령이 누구랑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세력이 너무 약화될 테니까 그까짓 건 뭐 밀어버리면 된다 뭐 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 문재인 쪽에서.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물결,
내각제로 다 포용하겠다 이거죠. 내각제로 지금 이거.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은 요 지지층은 얼마 이탈하는 경우를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윤석열 쪽에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안철수라는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나름대로 거물급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직껏 10년 동안은 자기 정치하느라고 그냥 지 돈 좀 날려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철수가 무서운 게. 이번엔 60억 갖다 쓴다면서 안철수에서 2천억 잡혀 있잖아요. 2천억. 안철수가 1년에 버는 그 주식 그 배당금이 100억인가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직껏 1년에 100억씩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안철수는. 돈 없어도. 저런 사람 건드리면 안 되거든.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을 건드려 놨으니 이제 매번 부딪히게 돼 있죠. 이런 경우. 자, 그런 틈을 찾아서 야, 안철수, 심상정, 김대건 우리랑 같이 하자. 그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문자익 세력들은 전방위로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게 들어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왜 이 시점일까 봤는데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깨진 그 시점에서 치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를 너무 빨리 죽여놓으면은 이 보수파들이 또 줄을 바꿔가지고 안철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게끔 완전히 감정적으로 단일화가 깨졌을 때 윤석열을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다 보고 움직인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주가 조작 좀 이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번졌는데 윤석열 쪽의 해명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저거 진짜 허위 사실 공표로 싹 다 잡아놓은 될 상황으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잡혀요, 지금 거짓말이. 윤석열 본인부터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면요, 이제 김건희 하나만 잘라낼 수가 없는 상황이 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 김건희 잘라야 되거든요. 아, 이건 김건희가 다 알아서 했다 하고 윤석열도 어유 나도 속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김건희를 보호한다고 죄다 거짓 해명한 게 다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자르지도 못해. 이제 공범이 됐어 이거. 그리고 이걸 뉴스타파가 이제 주로 다 선제서 깨버리면은 나머지 친문 매체들이 이런 보도하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쪽이 이제 이 거짓말로 변명한 거는 김건희는 직접 증권사하고 이 주문을 했지 한마디로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그 HTS 거래 안 했다.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 조작할 때 써먹는 거거든요. 이게 선수들이 이런 방식의 거래 안 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했어. 해보세요. 했어 거래. 아니 이렇게 한 방에 이 드러날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변명하니까 지난번 윤석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이게 이제 이 선수들이 쓰는 이 주문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은 잘 안 쓴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럼 김건희가 만약에 선수하고 손발 안 맞췄으면은 이 거래 내역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없다고 변명을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왔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이 문제를. 다 뽑았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김건희 계좌 거래 내역 HTS를 이거 선수가 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해명대로 김건희가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를 직접 전화로 했다면 이 30억 건의 HTS는 누가 한 거냐 이거. 이거 해명해라. 이거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로도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설사 HTS 거래를 안 했어도 전화 주문으로도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증거를 또 다 공개를 했어요. 뉴스타파에서.
자, 영업점 단말, 즉 전환 주문에 의한 거래였는데 바로 3분 뒤에 다른 사람 계좌부터 청주 매도 주문 나오고 한마디로 통정 거래가 이 영업점 단말 거래로 HTS 거래가 아닌 때도 이 다 잡혔다. 그런 것들이. 자, 전화 주문을 통한 통정 매매 사례 잡혔다. 이렇게. 지금 이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친문 매체들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바로바로 치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검찰이 수사 발표하고 김건희 기소 결정 내려버리겠죠. 그럼 이제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덤탱이로 써가지고 끝장나는 거죠. 뉴스탑 하면 이 기사 보세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 이게 윤석열 후보 측 입장문 중에서 검찰에다가 공소장을 변경할 걸. 야, 아니 김건희가 조사도 안 받았는데 조사나 받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고 한마디로 이제 피의자인데 왜 윤석열이가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래? 이거는 이미 이렇게 되면은 공범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김건희가 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거 공소장 틀리지 않았냐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이가 떠들어 검찰에다가. 이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이가 검찰을 자기의 줄 세우는 거 아니냐 비판 나오는 거죠. 자, 미래에셋 대우 계좌 운영 주체가 김건희인지 비인지 착각했다. 아니죠. 김건희가 직접 운영도 했지만은 비도 같이 운영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김건희가 직접 주문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누군가 선수와 꾼이 쓰는 HTS 거래도 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윤석열은 거의 이제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